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가연실 책임 편집위원 맡고 있는 김기봉입니다. 철학가연실 2023년 봄호 올해 특별 자담 주제는 인류세입니다. 인류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에 떠들고 있다. 안트로포신이라는 유령이. 이 신조어는 한국에서는 인류세, 일본에서는 인신세라고 번역됩니다. 인류세가 별개의 지질시대 용어인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세는 신생된 마지막 빙하긴 홀로세 이래 형성된 인간 삶과 문명 형성의 기본값, 즉 디폴트 밸류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렇던 인간의 조건이 붕괴되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노 나투르는 지구가 우리에게 너희는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와 같은 칸트식 정언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역시 인류세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그 개념의 유의미와 유용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오종충 파괴 원인을 규명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월 요세프 크리첸이 2000년에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이제 파월 크리천이 지구 환경 관련 국제 회의에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지질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질 연대표에 지질 연대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넣자,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새로운 구분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기한 사람은 대기화학을 전공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지구 시스템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울 크리천이 제기한 거거든요. 이게 지구 환경 관련 국제 회의라는 게 사실은 UNEP라고 있잖아요. UN 환경 계획 1972년인가 시작된 거기에 산하 여러 학술 조직 중에 IGBP라고 있습니다. 그런 학술 학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학회의 부회장을 크리천이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발표를 막 하고 이제 그 발표는 지구 시스템을 본 거죠. 지구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을 디스크라이브만 하는 거를 묘사를만 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건지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천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르자. 홀로세가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홀로세는 안정된 그런 지구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갑자기 영어로 하면 out of blue 해가지고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인류세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이제 지구 환경 변화에 인간들이 크게 좌우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구 환경을 인간들이 자기 목적에 맞춰서 변형시키고 교란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 지질시대가 홀로세 지질시대가 끝난 것 같으니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된 것 같으니 여기에 걸맞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시된 게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인류세라는 단어는 뭐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과학적인 지질시대 이름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질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지질시대명을 정해오는 과정에서 항상 퇴적암이나 퇴적층에 남아있는 그런 층서학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인류세는 그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류세라는 단어가 사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러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데 대중들이 이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 인류세라는 단어가 계속 잘 쓰여져야 되고 이 인류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인류세라는 얘기를 할 때 6번째 대멸종 뭐 이런 말하고 연결시키면서 생태계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그런 그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이제 농경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미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상당히 교란돼 있고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식처들이 다 파편화돼 가지고 이 동식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집단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들이 지구온난화나 그런 환경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 6번째 대멸종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 앞으로 동식물의 멸종률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상황은 보통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 폭우, 태풍, 해일 뭐 이런 것 같은 기상 이변을 보통 이제 두려워하고 그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뭄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물론 이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다양성 문제와 생태계 훼손 문제는 사실은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어떤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혹 이러한 문제 지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두 선생님께서 워낙 그 관련된 그 사실적 그다음에 그것이 갖는 역사적 논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쟁점들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철학적이거나 사상사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제가 보기에 그 인류세와 관련된 어떤 아까 개념사도 말씀하셨는데 개념사나 사상사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이론적 배경 혹은 이제 사상사적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박범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구 생태계 전체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았지만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지구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이 1980년대 정도부터 이제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냥 일단 해양이 없었고 전부 다 그냥 육지로 돼 있었던 거 가지고서 거기서 약간의 변수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그게 뭐냐면 지구 생태계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복잡계고 특히 많은 경우에 케이오틱하다. 그래서 카오스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그 조금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기간이나 조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리티컬 포인트, 어떤 결정적인 조건들을 넘어서게 되면 아주 파국적으로 시스템이 막 분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제 지구 시스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론적 연구에서 드러나고 지구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개입도 사실은 파국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훨씬 더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80년대 이후로 상당히 널리 이미 퍼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역시 그 박근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죠. 인류세의 어떤 위기감, 그리고 인간이 이걸 초래했다라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덧붙여졌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맨 마지막 그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종의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지구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히 파국적으로 가도 사실은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사람, 물론 다른 생태계도 많이 깨지겠지만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조건 하에서 살아남는 생물종은 있을 테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가 실존적 위험을 겪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실존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아까 라투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이제 인간 이외의 무생물, 뭐 바위 같은 것뿐 아니라 이제 인간 이외의 생물, 우리가 인지적 능력이나 행위 주체성, 윤리적 주체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훨씬 더 고급 개념들을 부여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갖는 태도들이나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 흔히 생태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나 지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인 아주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훨씬 생태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세의 담론들이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그런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나 정치사회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쟁점들과 관련된 인류세 논의가 당연히 지구과학에서 논의하는 인류세를 새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개념사적으로는 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